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편히 쉬셨나요? 오앵커입니다. 당잠사 바로 출발합니다. 당신이 쉬는 사이 전해진 소식들 쭉 정리해 보실까요? 주말 사이에 미증시의 분위기, 위험자산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이제 긴축에 대한 공포가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는데요. 타임라인으로 쭉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고용에 대한 우려감, 거기에서 물가로 이동을 했고 주말 사이에 새롭게 추가된 PC마저도 생각보다 물가가 잘 안 잡히는구나 로 기결되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이고요. 2월 3일에 고용보고서 정말 놀랐습니다. 컨센서스보다 한 2배, 3배 더 큰 수치가 나오면서 깜짝 폭증. 이렇게 고용이 탄탄해? 일단 첫 번째 우려감. 그런데 그 다음에 발표된 부분이 CPI, 예상을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죠. 이 소비자 물가가 안 잡히는가? 그런데 도매 물가도 안 잡히는구나. PPI도 좋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된 PC의 반등세가 우려 섞인 목소리를 자아내게 할 만큼 나왔습니다. 그 전달 대비했을 때 MOM 보시면 0.61% 이번에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 전달에 비해서 반등 물가가 나온 건데요. YY도 5.4% 늘었는데 근원으로 보셔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에너지나 음식료 등의 이 변동성이 큰 품목을 뺀 이 물가지표가 근원인데 근원마저도 이렇게 높게 나온다. 즉 그러면 에너지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이걸 포함한 전반적인 소비가 굉장히 탄탄하구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때 좀 같이 발표된 건데 12월 지난번에 발표됐었던 PC 물가 증가율을 이번에 수정해서 다시 고시했습니다. 그 전에 발표했었던 게 4.4% 플러스였는데 이번에 4.6% 플러스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해서 수정해서 다시 고시를 한 겁니다. 쭉 보시면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을 해서 물가가 뭔가 잡힐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일면 있었는데 계속 추가되는 수치들은 그것을 이제 방증해 줄 만한 내용을 찾기가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러자 긴축 공포가 모든 자산 시장의 반응과 엮여서 나왔습니다. 금리 상승의 역풍이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3대 지수 모두 1%의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금리에 가장 취약한 당연히 이제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7% 가까운 낙폭이고요. 논리는 굉장히 단순하죠. 긴축 우려가 고개를 들면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 같이 뛰고 유로화 파운드화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자산시장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형국이 나왔습니다. 금리의 반응 보시면 특히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2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까지 급등했습니다. 4.8% 지금 찍은 상황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거의 4% 근처까지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105 수준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엔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달러의 강세 영향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BOJ 자체의 이슈도 있긴 있습니다. 이 일정은 좀 같이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BOJ 총재 후보자 청문회가 금요일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BOJ의 신임 총재 이제 후보자가 비둘기 발언을 하면서 엔화의 가치가 쿡 떨어지는 그런 영향이 조합이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강하고 유로 파운드와 약하고 엔화도 약하고 우리 시장에 더욱더 환에 대한 압박을 가할 전체적인 조합입니다. NDF 역외 환율로 봤을 때 달러당 원화 가격은 1,313원까지 뛰었습니다. 시장 이제 압박 요소긴 합니다. CME 패드워치를 보셔도 지금 상단의 그 터미널의 최종 금리가 5.5% 베팅이 가장 많은데요. 보시면 그 5.5%를 넘어서 5.75%의 베팅 수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과거의 이 CME 패드워치 2를 보시면 올해에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게 없어지고 거의 이제 컨센서스가 이쪽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 전반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요소입니다. PC 물가도 일단 금리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게 만들었고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도 이번에 같이 발표했는데 궤가 같습니다. 그런데 CME 패드워치 툴의 이 금리 베팅을 감안했을 때 낙폭이 요거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긴 합니다. 일단 1%대의 지수의 하락률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확실히 이제 성장 섹터 그리고 꿈을 먹고 기대감을 이제 성장 기대감이 컸었던 그런 테마 섹터의 부진이 확인이 됩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부동산 제외했을 때는 나머지 세 개가 가장 크게 떨어진 게 성장 3대장이죠. 테크놀로지, 이미소비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비교적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테마 섹터로 봤을 때는 메타버스, 인공지능, 로봇 등의 성장 테마, 꿈의 테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도 좀 같이 밀렸는데 친환경 자동차 섹터가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고 태양광도 밀렸고 친환경 자동차 빠지니 2차 전지 소재가 같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같이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반대로 어떤 섹터가 조금 더 버텨줬는가? 업종별로 봤을 때는 소재단이 그나마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고요. 테마 섹터로 봤을 때는 화학, 건설, 인프라 등의 시클리컬 쪽이 그래도 좀 선방했습니다. 시클리컬 일정도 있어서 쭉 관련 이슈들 연결고리로 투자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보시면 일단 월요일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개최 예정입니다. 이 통신 쪽이기 때문에 아마 AI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는 통신 인프라 쪽에 맞춰서 아마 개최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뭐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정리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일정은 핵심 광물 쪽 그리고 충전기 쪽에 오늘 좀 일정이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3.1절 휴장입니다. 저는 이제 특집 방송 때 오후에 나오긴 하는데, 예. 우리나라 증시는 쉽니다. 근데 이때 현지 시간으로 3월 1일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예정입니다. 이 일정이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쪽인데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자동차 전략 이런 것들 같이 발표하겠죠. 사실 이제 세론 뉴스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도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 쪽 보시면 이 일정이 이번 주에 가장 주목도가 높은 일정이라고 지적이 됩니다. 중국의 양회,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 준비를 해서 본격적인 일정은 4일 정치협상회의를 시작으로 5일에 전인대 개막인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겠죠. 특히 이제 시간으로 보면 5일 정오 전후에 총리 업무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정책 방향이랑 정책 목표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됩니다. 그 내용들을 다음 주에 이제 또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그와 맞물려서 투자 아이디어 정리를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20일에 저희가 좀 정리해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중국은 양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1개월 전 데이터의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점 체크해드렸죠. 특히 양회 1개월 전에 10번 중에 8번은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2019년에 뭐 많이 뛰었고 작년에도 1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도 좋았던 섹터가 철강, 비철금속, 건설 순으로 시클리컬 중에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해를 앞두고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주가 반응이 좋았던 종목들도 이런 시클리컬과 맞물린 종목입니다. 그런데 2월 들어서요. 중국 증시의 흐름이 특히 이제 2월 후반으로 들어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1월에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과거의 데이터 상으로 그런 좋은 양호한 수익률이 1개월 데이터에 나오지 않고 있는 현재 국면입니다. 춘절에서 이제 전인대 효과가 그동안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무색한 2월, 사라진 2월 효과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은 이제 꽃샘추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증권에서 보고서를 내서 그 내용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이번에 안 좋았는가? 사실 이제 부양책과 리오프닝 기대가 있었지만 이것을 압도하는 이슈가 미국의 금리 상승 이슈, 그리고 미중 분쟁, 풍선 이슈, 제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장에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근 한 달간 이 이슈가 덜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 영향이
이연이 돼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증권은 봤는데요. 그 세 가지 효과에 대해서 인프라 투자 시즌이고 서비스업 회복의 나비 효과가 아직 기대되며 전인대의 기대치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차이나 컨슈머 쪽으로 봤을 때는 음식료, 전자상거래, 항공제약, 스마트폰, 가전게임 등에 대해서 일단 우선순위로 투자 의견을 좀 내는 모습이었고요. 재고조정과 부동산 침체 후반부, 그러니까 침체에 대해서 이미 반영이 되고 이것들이 악재가 어느 정도 시장에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면 소재 산업재, 반도체, 철강, 제지, 건자재, 기재, 해운 이쪽 섹터를 그 후순위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증권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국내 아이디어로 연결해서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환율의 영향력 그리고 우리 시장의 업종의 영향력으로 따져볼 수 있는데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미국의 긴축 우려감 때문에 달러의 강세, 그것은 우리나라 환율의 압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의 약세 요인이죠. 외국인이 들어오기 싫어하는 그런 매크로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중국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클리컬 쪽이 주목을 받는다면 결국 환율적으로는 위엔화의 강세 요인이 되겠죠. 위엔화의 강세는 한국의 원화의 강세랑 동조화 움직임을 보통 보인다고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달러 강세의 방어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통 수혜 업종은 무엇인가? 과거를 봤을 때 철강, 비철, 화학 등의 시클리컬이 시장 대비 아웃퍼폼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철강은 튀르키예 지진과 맞닿아 있고 화학은 저평가 소외주라는 분석 속에서 주목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여기에 또 시클리컬 주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한 가지 더 추가가 됐는데요. 바스프라는 이제 화학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일 겁니다. 유럽에 정말 그 화학 분야에 손꼽히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인데요. 이번에 독일 공장 2개 폐쇄키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항목은 크게 암모니아, 카프로락탐, TDI가 되는데 앞으로 나일론의 그 전구체인 아프디산 생산 감축으로 연결이 된다면 나일론 생산 공장도 순차적으로 다음에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일단 독일 쪽의 공장이 문 닫기 때문에 쇼티드 현상으로 앞으로 일부의 화학 제품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내부 보도가 있습니다. 이제 외신 쪽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그리고 앞으로 에너지 판도는 이런 방향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함께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1년 정도가 됐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서 특히 유럽이 이 에너지 가격에 취약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지정학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겠죠. 러시아에 바로 맞닿아 있는 게 유럽입니다.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으로 이 가스, 천연가스를 다 공급을 받아왔었는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궈버리고 요 공급받았었던 라인이 다 끊겨버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가별로 유럽 쪽에 위치한 국가별로 그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 위주의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에 비해서 사실은 유럽 쪽에 있는 국가의 그 에너지 가격의 폭등 사태는 훨씬 비견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EU의 원유 수입 국가별 비중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확실히 가장 위쪽에 회색 라인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비중이 뚝 떨어지고 그럼 이것을 이제 대체해서 해외에서 다른 곳에서 사와야 하는데 이 빨간 라인이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좀 대체를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요것 때문에 미국이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싶어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던져지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러시아하고 유럽 사이 내륙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으로 원유 이동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럽 등지에 있는 에너지의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바스프 같은 기업에서 이제 항복을 한 거죠. 공장을 이제 닫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유럽 국가에 있는 에너지 기업, 화학
기업들은 앞으로 굉장히 이제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증설 물량 대거 유입 올해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투자의 아이디어로 봤을 때 아시아의 화학 기업은 오히려 반사 수혜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 내용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2024년에 석유화학 업사이클 당시에는 아시아의 특히 NCC 업체들이 그 수혜를 크게 볼 것이라는 투자의 의견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독일의 화학 기업과 우리나라의 그 경쟁 관계에서 대치도가 좀 높은 기업들은 무엇이 있는가 과거에 한번 정리해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참고해 보시라고 다시 좀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예전에 독일 쪽에 이제 라인강 수위가 떨어지면 바지선 등의 이제 배가 운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화학 원료들의 그 공급에 차질이 있었을 당시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2018년도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반사 수혜로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좀 이득을 봤던 기업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경쟁 구도에 있었던 동일선상의 우리나라 기업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뭐 연성 폴리우레탄 원료 쪽 한화케미칼, OCI, 휴캠스인데 그 사이에 사명 변경이 돼서 TKG 앞에 붙었습니다. 하나케미칼은 이제 우리나라 국가 상장된 기업으로 보시려면 한화솔루션이 해당이 되겠죠. 패널 쪽은 금호석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건 이제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과거엔 이렇게 수혜를 봤었구나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작년 11월에 유안타증권에서는 좀 긴 관점으로 석유화학에 대한 분석을 좀 긴 레포트로 내놨었고, 그때 이제 같이 정리해드린 내용입니다. 석유화학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정유, 석유, 화학 업황, 태양광 업황. 근데 이 중에서는 사실은 석유화학 업황 정도만 볼만하고 나머지는 가수요나 선수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반영이 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중립 정도의 수준을 이번에 올해에 유지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선호업종으로 제시됐던 게 유안타증권에서 본 기업이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이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들려온 소식인데, 세아그룹 쪽에서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는 그런 보도입니다. 아직 확정 보도는 아니고요. 지금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양입니다. 특수 합금 공급 계약에 대한 논의라고 하는데, 이게 성사되면 당연히 이제 좋겠죠. 이 관련 기업으로 보실 때는 이제 대주주가 세아베스트 지주이기 때문에 이 점 이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이제 확정 보도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후속 보도를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 이슈를 가지고 온 이유는 최근 들어서 방산,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수주 소식이 연이어서 들리고 있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도 관련 종목들에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해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산업 테마 가이드 중에서 방위 산업 편입니다. 이것도 하나금융투자의 보고서 내용 중에 일부고요. 보시면 이제 전통 군사 안보 쪽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슈에 해당이 될 텐데, 계속해서 이제 각국의 군비 증액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가 쉬는 사이에도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방위 산업 쪽에 수주 소식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리 옮겨서 투자 의견은 출연자들에게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